네, 저희 준비한 제주신문 전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저희 측 주신문에서 그 2023년에 국정원하고 그 3개 기관 합동으로 보안 점검할 때요. 네. 그때 선관위에서 제공한 게 전산 장비가 전체 개수가 6,400여 대였고, 근데 이 중에 개인 PC가 6,000여 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400여 대는 서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지금 이런 소송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대비 그 비밀 사항이에요. 서버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말씀드리는 6천여 대 그 PC라는 뜻은 저희 직원이 3,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직원이 사용하는 그 PC가 내부망과 망이 분리가 외부망 돼 있으니까. 두 대의 PC를 사용하니까 네. 그렇게 대충 계산을 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하면서 봤다는 그 5% 300여 대겠죠. 그러면 그 300여 대는 개인 PC도 포함되어 있고 서버도 포함되어 있고. 서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확인차 이 계엄 당일날 선관위에 여기저기 지금 저 뭐 과천청사도 그렇고 관악청사, 수원, 연수원 다 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시스템으로 다 확인한 내용인데 확인차 여쭤보면 그 당시에 선관위에서 군 투입 요청을 한 사실은 전혀 없으시지요? 네, 없죠. 예. 네, 이상입니다. 준비한 것 이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7월 25일에 사무총장으로 26일입니다. 26일에 그렇다면은 아까 주신문에 있었던 7월 3일부터 2023년입니다. 9월 22일까지의 국정원 비롯해서 3개 기관 합동으로 했던 보안 컨설팅은 결국 사무총장님이 다 하신 거네요, 증인께서. 거의 대부분. 제가 한 거는 아니죠. 아, 물론 그렇죠. 예, 계실 때 진행된 거죠. 뭐 그렇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그 국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원래 증인께서 사무총장이 되시기 전까지는 선관위에서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점검이 잘 안 됐었는데 증인이 취임한 이후에 협조가 돼서 그때부터 점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증인께서는 당연히 다 명명백백히 밝히실 거니까 다 협조를 잘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차피 받기로 한 거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그 증인께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네.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런 보안 컨설팅에 잘 응해달라 이런 권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피청구인과 계속적으로 제가 총장에 취임할 때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한 번도 사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고 그간에 신년 그 인사할 때 신년 할애식에서 잠깐 그 뵙고 인사한 거하고 그다음에 부친당 당하셨을 때 잠깐 인사한 거 그거 두 개밖에 없고요. 일단 대통령께서도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저 입장에서는 이 선거관리 그 사무총장이라는 지위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공적인 사무총장의 언행 자체가 그 정치적 중립성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 스스로가 그 소위 공적인 그 사무총장이 해야 되는 업무 이외의 것은 절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니 왜 제가 여쭤보느냐면요. 아까 주신문 하실 때 그 사무총장 임명되시면서 두 가지 소명을 갖고 시작을 하셨다.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을 잘 해명하겠다라고 하는 네.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취임 당시부터 이 부정선거 의혹을 내가 사무총장으로 가면서 이거를 해소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 계속 네네. 법조인으로 계시다가 선거 그 관리위원회에 사무총장으로 바로 임명이 되셨는데 네네. 그런 생각을 바로 하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권고 같은 게 있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당시
사법연수원장을 하고 있었을 그렇죠, 때고요. 사법연수원장, 예. 그 지금 그때 그 저한테 권유를 하신 분이 지금 현재 노태학 그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신 분이 공교롭게 저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다 16기.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 근데 아마 저한테 그 권유를 하시기 전에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사무총장을 이제 모셔와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시간이 없어요. 자꾸 죄송합니다. 나머지 분들이 전부 이렇게 응해주시지 않으니까 저한테 와서 좀 어려운 일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 보안 컨설팅 2번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보안 컨설팅 이후에 이행 현장 점검 2번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적정성 점수가 31.5점에서 71.5점으로 향상됐다. 바로 향상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예, 22대 뭐 전까지. 쭉, 예, 그랬는데 그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12일자 담화문에서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점수가 72.5점까지 향상이 됐으면 개선이 된 거 아닌가요? 저는 됐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면 예. 이런 개선 상황이 피청구인한테는 보고가 안 됐나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누가 보고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 이행 점검을 했으니까 당연히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다고 생각을 한 했어야 거죠. 되겠죠. 네. 예. 근데 지금 피청구인이 이렇게 담화문에서도 개선이 됐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보고가 안 된 모양이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연수구 을 선거무효 소송 그거에 네.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 건데요. 요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요게 지금 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즉 민경욱 의원 전 의원 쪽에서 주장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요약을 해 본 겁니다. 요 보시면은 투표 단계에서 미리 투표 결과 후보자별 투표수의 대강을 확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투표 단계에서 이건 사전 투표 단계인 것 같은데요. 선관위 서버를 먼저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수를 부풀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위조된 불법 사전 투표지를 다량 제조한 다음에 사전 투표함에 미리 투입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개표 단계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먼저 조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날 투표된 실물 투표지에 대해서 개표 상황표 수치랑 결과 공표 수치를 모두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된 자기가 처음에 아까 투표 단계 1번에서 목표했던 수치에 근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개표 이후에 증거 보전 이전에는 요게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수치가 잘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다량의 위조된 당일 투표지와 사전 투표지를 또 급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치에 맞춰가지고 봉인된 투표함에서 넣어졌던 투표지를 빼고 자기들이 위조한 투표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게 원고가 주장한 부정선거의 논리입니다. 요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조작과 불법 투입이 지금 몇 번이 이루어져 있냐면 대략 한 5에서 6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그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한 맞습니다. 거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표 단계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개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물 투표지를 가지고 분석이 다 끝나는 건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투표 단계나 분류기를 조작하거나 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표장이나 투표장에서 뭔가 어떤 조작을 하면 모를까 그 개표 상황표가 확정되는 순간 다 끝나는 건데 그 이후에 뭐를 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 이론이 성립하지를 않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투표나 개표 현장에는 정당 후보자들이 선정한 참관인들이
4명에서 8명 투표소마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인원수요? 있습니다. 예. 네, 법상으로 참관인이 참관인 최소 4명에서 네, 최대 8명까지 규정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자가 각각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각각의 이해관계인들이 잔뜩 모인 곳에서 저런 투표 조작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이 쉽게 동의 못하는 이 시나리오 구조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잠시만요. 거기다가 바로 이 대법원 사건에서는 그 부정투표를 주장하시는 분이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 QR 코드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도 또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전투표지 45,565표 요거를 부정투표를 주장하시는 분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검증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일련 번호랑 다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이 선거 소송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그 사실관계나 판단이에요. 네. 그런데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놓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게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해서 하나만 여쭤볼 건데요.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5일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필 편지를 올렸습니다. 네, 거기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자기의 비상계엄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 내용 전부 다 방금 보여드린 그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 전부 다 제기된 의혹입니다. 즉 아까 증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전부 다 21대 총선에서 문제된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증인이 사무총장으로서 치른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있었나요? 저는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나타났고 그 국정원 컨설팅 과정에서도 이 서버의 보안이 취약했다는 점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2대 국선 과정을 치르면서 다 개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22대 국선에서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서버나 이런 부분들 보안 대책을 다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부족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CCTV 투표함 24시간 CCTV 전부 공개 조항이나 아니면 수검표 과정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 과정, 투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거기까지만 일단 네. 좀 듣겠습니다. 충분히 전달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피청구인은 검증을 하고 대법원에서 감정 절차까지 진행됐던 확정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증인께서는 30여 년간 지금 판사로 재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피청구인 역시 법조인이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 확정 판결도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피청구인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청구인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15일자 자기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21대 국선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대법원 판결로 그 사안은 전부 밝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예. 죄송합니다만. 그러면은 지금 피청구인은 계속 주장하는 게 증인도 인정하시다시피 21대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해서 지금 이 사건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21대 선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의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판사를 하셔갖고 잘 아시겠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현존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 질문을 안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인은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피청구인과 대학 동기시죠. 대학 동기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피청구인이 지금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증인에게 물어보거나 확인을 요청한 사실은 한 번도 없었죠. 네. 네. 근데 증인께서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여러 번 선관위 보도자료를 내면서 반박을 하셨죠.
네. 네. 그런데도 지금 피청구인이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선관위 설명도 못 믿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피청구인은 지금 국회는 반국가 단체다. 대법원도 못 믿겠다. 선관위도 못 믿겠다. 지금은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 심지어 친구인 증인도 못 믿겠다. 이러는 건데 이 정도 되면 피청구인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시스템은 전부 배척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적절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